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사일관 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 그래머 태3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형식별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의 본격적인 응용 개념들로 좀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사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또 하나 더 말씀드렸는데 이 응용 개념부터는 정말로 1강, 2강에서 다루었던 그 핵심 개념들에 관한 제대로 된 완벽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1강, 2강에 관한 그 내용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셨다고 하면 한 번 더 갔다 오십시오. 아시겠죠? 한 번 더 가서 제대로 정리하고 이번 수업을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이 형식별 수동태에 관한 그 개념들을 간단히 한번 다뤄보고 문장들을 꼼꼼히 한번 해석해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형식별 수동태로 들어왔는데 우리가 정리를 한 건 그것이었어. 그러니까 2강까지 우리가 딱 진행하면서 정리한 건 무엇이었냐면 결국 목적어가 있다면 이 목적어, 즉 대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목적어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가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소 좀 기계적으로 우리가 변형시키는,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변형시키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절차적으로 하나씩 꼭꼭 말씀드릴게요. 봐봐. 자, 우선 3형식 수동태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면 3형식이라고 얘기했을 때 주어, 타동사, 목적어의 어순을 쓰죠. 이랬을 때 앞선 두 강좌에서 종합하고 가장 거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목적어, 즉 대상이 있다면 이 대상이야말로 수동태의 주어로 쓰이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타동사의 목적어는요,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에 동사는요, 수동태니까 BPP로 적어야 되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능동태에서의 주어는 by 주어,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나 애초에 수동태에서는 이 주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도 가능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렇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이 절차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다소 기계적으로 좀 반복을 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 몸이 익혀야 돼. 그리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 영작도 한번 많이 해봐야 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 동사는 BPP로 쓰고요. 홀로 남아있는 주어는 by 주어로 표현을 하거나 생략하거나 이렇게 쓰게 되면 3형식 수동태가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됐죠?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잘 봐.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BPP로 쓰죠.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 주어는 by 주어로 쓰거나 또는 생략하더라. 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Plague is carried by rodents, not dogs가 되는데, 자, 여기서 plague라는 것은 전염병 정도의 뜻입니다. 역병이란 그 전염병은요, is carry. 여기서 carry라는 건 운반하다 정도의 뜻인데 BPP, 수동태로 적혀있죠. 운반된답니다. 근데 누구누구에 의해서 전치사의 그 목적어인데 러렌트, 설치류라고 부르는데 쥐들이 있죠. 쥐들에 의해서 운반된다. 뭐가 아니라, 근데 뭐가 아니라냐면은 그쵸, 강아지, 개가 아니라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구조는 한번 간단히 한번 적어 두십시오. B, not A요. 얘는 무엇과 같냐면은 이것과 같아요. not A, but B 구조와 같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해석입니다. A가 아니라 B. 얘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더. plague. 전염병은요, 운반되고 데려와지는데 뭐에 의해서냐면은 바로 설치류, 그러니까 쥐들에 의해서, 바로 개들이 아니라가 되겠죠. 여기서 이 캐리라는 건 좀 더 탄력적으로 해석한다면 퍼진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염병은 퍼진다, 쥐들에 의해서 정도가 되겠죠. 얘가 원래 능동태에서는 이 플레이그가 목적어였잖아. 그죠? 얘를 다시 능동형으로 바꾸면 carry가 되고요. 로렌츠가 주어죠. 되었습니까? 이랬을 때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동사는 BPP로 쓰이고 by 주어로 표현을 한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다음 13번. The 모나리자. 그러니까 모나리자라는 그림 있죠. 이 그림은 was painted. 자, 여기서 색칠되었다 또는 그려졌다가 맞겠죠. 그려졌답니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자, 보면 여기 지금 여기서 BPP by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타동사의 목적어, 즉 3형식의 수동태다 라는 생각이 딱 드셔야 되고, 이것을 다시 능동형으로도 머릿속으로는 바꾸실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다빈치가 이거 지금 주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painted, 이것은 과거형으로 적고요. 그런 다음에 모나리자를 이렇게 딱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러한 삼형식 능동태 구조에서 수동태로 바꾸어 쓴 표현이다. 다음에 14번입니다. The purse. purse라는 것은 지갑 정도로 해석합니다. 지갑은 was stolen. 자, steal 뜻 뭔지 아십니까? steal.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거. 뭐예요? 훔치다. 그러면 훔쳐졌죠. 조금 어색하나요? 도난당했죠. 자, 한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지갑은 도난당했다. 자, before가 나오는데 before는 전치사죠. 이에 해당하는 목적어 my eyes. 내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나는 내 지갑을 도난당했어. by someone. 누군가가 도난을 했겠죠. 맞습니까? 누군가가 도둑질을 했겠는데 그 누군가를 잘 모르니까 행위주체는 적어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인다. 이 점을 꼭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다음 넘어가서 4형식 수동태입니다. 우선은 4형식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4형식에서 출발하죠. 4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3형식과 달리 동사 뒤에 목적어가 2개 연이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직관적으로 되게 당연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애초에 수동태라는 것 자체가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는 거잖아. 그런데 주어로 쓰일 수 있는 후보가 2가지가 있죠. 즉 직접 목적어도 있고 간접 목적어도 있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결론은 4형식 수동태는 그 구조가 2가지다 라는 점이죠.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누굽니까?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는 경우. 이렇게 나왔죠. 다시 한 번 더. 능동태에서의 그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나가고요. 동사는 BPP로 역시나 쓰이겠죠. 뒤따라 홀로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고 앞서 있는 이 주어는 역시나 by 주어로 표기를 하시든지 생략하시든지. 됐죠? 결국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것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있는 바로 4형식 수동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대로 한번 다시 반복을 해볼게요. 능동태에서의 그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동사는 BPP로 쓰이고 뒤따라 남아있는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준다 라는 것이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번인데 이 15번 문장이 능동태 문장이죠. The commission, 위원회라고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회는 gave,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냐면은 그에게 준 것이죠. The first award, 1등상을 준 것이죠. 지금 이러한 전형적인 4형식 문장을 16번 문장으로 고쳐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능동태에서의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동사는 BPP로 쓰고요. 뒤따라 있는 first word, 즉 직접 목적어는 그대로 써주고요. 다음에 주어는 by 주어로 표현한다. 이해되시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He was given the first word by the commission. 이 정도가 되는데 he, 누굽니까? 그는요. 그는 자, give 정리했습니다. 주어졌다가 아니라 받았다. 그는 받았는데 근데 무엇을 받았냐면 1등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직접 목적어가 그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대로 떨어진다는 말은 얘 조사를 바꾸시면 안 된다고. 을이라는 조사를 그대로 살려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게 포인트였다. 또 한 번 말씀드릴게요.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서 그는요, 받았는데 1등상을 받았는데 위원회에 의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17번 갑니다. I was taught German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taught이라는 것은 teach라는 동사의 PP형이 되겠죠. 과거 분사형.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해석입니다. 뭐냐면 가르쳐졌다 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이제는 그 의미를, 이 수동태를 좀 더 잘 유연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반대 관계, 반대 의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다라는 동사 있죠. 여기 있는 give. 얘를 지금 수동 해석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했는 거 하냐면 받다라고 해석을 했잖아. 됐죠? 즉 반대 관계로 생각을 해본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가르치다 이 동사의 반대 관계는 뭐냐 이겁니다. 그치? 가르치고 배우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 teach라는 동사의 PP형은 BPP 수동형은 우리가 해석은 배우다라고 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해석은요. 나는 배웠다. 이해되셨습니까? 나는 배웠는데 근데 무엇을 배웠냐? 예, 여기서 German and French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독일어와 그쵸 프랑스어를 학교에서 배웠다.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한번 보면 4형식의 간접 목적어도 수동태의 주어로 딱딱 쓰일 수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사실상 이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쓰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죠. 문법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좀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도식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쓰일 거잖아.
즉, 4형식의 그 기본 구조에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역시나 동사는 BPP로 쓰이죠. 이렇게 쓰이고 뒤따라서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를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여기 앞서서 우리는 to나 for와 같은 전치사를 반드시 첨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요. 이것이 직접 목적어가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갔을 때, 즉 수동태의 주어로 나갔을 때와의 차이점이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였을 때는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에 앞서서는 to나 for를 집어넣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위에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 직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이고요. 동사는 BPP로 쓰이고, 그런 다음에 간접 목적어를 쓰긴 할 건데 그에 앞서서 to나 for를 집어넣는다 라는 것이죠. 됐죠? 자,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word, 뭡니까? 네, 첫 번째, 1등상이 여기서는 was given, 주어진 거죠. 근데 누구에게 주어졌냐면은 그에게 주어진 거죠. 이때 to를 살려내셔야 된다고요. 됐죠? 자, 다음에 by,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예, 바로 위원회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1등상이 주어졌다. 그에게 위원회에 의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19번입니다. The best electronic toys bought for him by his mother 정도가 되는데, 예, 최고의 전자장난감이 되겠죠. 그래서 가전장난감들, 우리가 약간 전기, 뭐 건전지를 넣거나 아니면 충전식의, 그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자장난감은 제가 봤을 땐 드론. 이해되시죠? 또는 그 있잖아. 애들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그거 뭐지? 뭐 작은 외제차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아니겠나. 여튼, 최고의 전자장난감이. 자, 다음에 여기서 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buy라는 동사의 PP형이 but이 되겠죠. 그럼 구입된 거죠. for. 누구에게냐면은 그에게 구입이 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때 to를 쓰고요. 어떤 때 for를 쓰느냐. 다시. 수동태의 주어로 직접 목적어를 썼을 때 있잖아요. 혼자서 간접 목적어가 남아있는데 거기 앞서서는 to나 for를 첨가한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때 to를 쓰고 어떤 때 for를 쓰느냐. 이거는 암기해줘야 된다. 즉, 동사마다 to를 쓰는지 for를 쓰는지는 다소 정해져 있더라. 이거는 암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로 시험에서, 수업 영어에서는 빈출되는 문법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by라는 동사에 직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썼을 때는 for를 쓰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시나 이때 for도 그냥 에게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됐죠? 그래서 그 최고의 장난감이요. 최고의 전자장난감이 구입되었는데 그에게 구입되었죠.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약간 다소 어색하지만 그 느낌이 온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20번이요. My mother, 누굽니까? 내 어머니께서 만들어 주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쵸, 정장 한 벌을 만들어 주었다 라는 것인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이 make와 같은 동사들을 좀 더 개별적으로 외워주시는데, 이 make는요 간접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쓰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 흔히 여기 지금 give라는 동사 있잖아요. 얘는 지금 수동태의 그 형태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가 나오고 BPP로 쓰는 거, 또는 직접 목적어가 나오고 BPP로 쓰는 거, 이렇게 give라는 동사는 두 가지 형태의 수동태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있는 make는요, 이거 안 된다고. 즉, 간접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고요. 이 make를 통해서, make라는 동사는 give는 되는데, 그럼 누구만 되느냐? 그치? 직접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누구와 함께는요? 이 make와 함께는. 아시겠죠?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정장 한 벌이 만들어졌죠. 나에게, 내 어머니에 의해서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도 정말로 참 디테일하고 여기에서 약간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좀 드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 다 외워줘야 되거든.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 영어에서 시험 문제를 맞추시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적응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사형식의 직접 목적어도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남아있는 간접 목적어 앞에는 전치사, 누굽니까? to, for 등을 써야 되고, 동사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해 주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5형식 수동태입니다. 자, 지금 3형식과 4형식 수동태를 정리를 좀 잘 하셨다면은 5형식 수동태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5형식이라 하면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런 식으로 쓰는 구조를 5형식 구조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역시나 목적어가 보이니까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 있고,
다음에 동사는 BPP로 쓰고요. 홀로 남아있는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내려주고 주어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정도로 정리를 해드렸다고.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목적격 보호 있죠? 목적격 보호는 수동태의 주어로 결코 쓰지 않는다. 애초에 보호 자체는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쵸? 얘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요. BPP 이런 건 없다고요. 이런 건 없다. 됐죠? 밑에 거 한번 읽어드리면 목적격 보호는 주어로 쓸 수 없고 목적어만이 수동태의 주어로 쓰일 수 있다. 자, 그래서 구조를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면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쓰이고요. 동사는 BPP로 쓰이고 홀로 남아있는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쓴다. 이 정도로 챙겨와 주시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1번 문장이 바로 능동태 문장이고요. 이것을 수동태로 고친 문장이 22번 문장입니다. 그래서 21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Many musicians, 많은 음악가들은 부른다. 바로 베넘이라는 사람을 one of the best pop singers까지가 목적격 보호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가장 최고의 대중가요 가수 중에서 한 명이라고 부른다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이렇게 목적어랑 지금 목적격 보호가 지금 정해져 있긴 한데 여기에서 즉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가 되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BPP로 떨어진다. 보이시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베넘이라는 사람은 불린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목적격 보호의 그 해석 감각이거든요. 금방 제가 이 one of the best pop singer를 해석 어떻게 해드렸냐면은 으로 또는 라고 라는 조사를 붙여갖고 해석을 했잖아. 이 조사를 그대로 살려주셔가지고 수동태에서도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그대로 떨어졌잖아요. 여기까지. 됐죠? 즉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뒤따라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으로라고라는 해석을 바꾸시면 안 된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베넘이라는 사람은 불리는데 자, 리다 적어줬습니다. 리다. 제가 자동사적으로 이히리기 붙여달라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 불리다라고 리를 붙였어요. 자동사적으로.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베넘이라는 사람은 불리는데 불려지는데 하지 마시고 불리는데 뭐뭐라고 불리냐면은 최고의 대중가요 가수 중에서 한 명이라고 불린다. 이해되셨죠? 다시. 베넘은 불리는데 최고의 대중가요 가수 중 한 명이라고 불린다. 불려진다. 좀 이상하니까. 아시겠죠? 누구에 의해서? 많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음악가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이 elect라는 동사는 O형식 동사라서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지금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쓰이고 있다. 챙겨가지고 얘는 볼 것도 없이 목적격 보어입니다. 아시겠죠? 해석은요. 그는 선출되었다. 뽑혔다가 되겠죠. 이히, 뽑히다, 이히, 이해됐죠? 그래서 그는 선출되었고 뽑혔는데 무엇으로 뽑혔냐면은 the first black president 뭡니까? 초대 흑인 대통령으로 라고 뽑혔죠. 됐죠? 그 다음에 24번 the fence 그 울타리는 was painted 자 역시나 이 paint도 O형식 동사입니다. 을을 목적격 보호로 칠하다 정도의 뜻이니까 그 울타리는 칠해졌다.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입니다. by 여기까지 목적격 보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green 있죠? 얘가 지금 목적격 보호. 그래서 녹색으로 됐죠? 그린으로 녹색으로 칠해진 거죠. 바로 누구에 의해서냐면 my grandfather 뭡니까? 나의 할아버지에 의해서. 자 그래서 밑에 거 한 번 더 다시 읽어드리면 O형식의 목적어도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지만 다만 중요한 것은 목적격 보호는 주어로 결코 쓸 수 없다. 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에 여기서 to가 맞냐, for가 맞냐. A번에서 물어보고 있는데 볼 것도 없이 for가 맞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습니까? set은 그래. 그러니까 set은요. 이렇게 be, set, for 이런 식의 연어 구조로 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일단 여기 for가 나와 있다면 뒤따라서는 간접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앞서서 당연히 주어는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이런 생각도 한번 해주셔야 된다고. 됐습니까? 원래 이 set이라는 거 뜻이 뭐냐면 마련하다, 마련해주다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3단면허가 같죠? set. 과거분 사용도 set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련되었다, 마련된다 정도로. 그래서 1년의 여기서 a series of는 1년의라고 해석합니다. 1년의 시험이 주어져. 얘가 마련되었죠. for 누구누구에게 마련되었냐면 짐에게. 그러니까 짐이라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1년의 시험이 마련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그의 의사.
됐죠? 그의 주치의에 의해서 바로 마련된 거 아닌가? 됐죠? 뭐 어디 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뭐 MRI 검사도 하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겠냐고.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일련의 테스트가 마련되었는데 짐에게 그의 의사에 의해서. 됐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Your blood pressure. 당신의 혈압이 되겠죠? 자, 혈압이 체크하는 입장이 아니고 체크되는 입장이죠. 즉, 확인하는 입장이 아니고 확인되어야 되잖아.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의미상 be checked가 맞다 이거죠. 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당신의 혈압은 should be checked. 바로 점검되어야 하고 확인되어야 한다. at 어디에서인데 어디에서냐면은 every office visit이죠. 이거 의역하면은 매번 사무실 올 때마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매번 사무실 올 때마다. 이거 직역하면은 매일 모든 사무실 방문에서가 되거든요. 모든 사무실 방문에서 매번 사무실 올 때마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로 좀 해석을 해주시고 그래서 당신의 혈압은요. 매번 당신이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여기서는 뭐 사무실이라기보다는 뭐 의원실이 되겠죠. 그 의원, 뭐 우리가 의사할 때 의원. 병원에 당신이 방문할 때마다 체크되어야 합니다. 가 되겠고 C번입니다. The actor's manager interviewed or was interviewed about his release from the army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 인터뷰란 동사의 뜻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는 뜻이 뭐냐면은 누구누구와 즉 얘는 하나의 타동사거든요. 그래서 목적어와 인터뷰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짝 이 한국어적으로 봤을 때 목적어와 인터뷰하다라는 말 자체가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좀 구조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능동태 그대로 쓸 것 같으면 뒤따라서는 목적어 있어야 된다고요. 애초에 얘가 타동사니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가 수동태로 쓰는 경우에는 뒤따라서 목적어, 얘는 삼형식 목적어가 지금 수동태로 쓰인 경우에는 목적어 없어야 되잖아, 뒤에는. 이해되십니까? BPP로 쓰이면 뒤따라서 목적어 없고요. 앞에 지금 목적어가 지금 나가는 셈이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는 답은요. was interviewed가 맞죠. 왜요? About his release. 일단 얘는 지금 전치사구잖아. 전치사구는 목적어가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뒤에 지금 목적어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능동태로 쓸 수가 없지. 능동태로 쓰려면 지금 목적어 있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결론은 was interviewed가 맞고 그에 맞게끔 좀 해석을 해보면 그 배우의 매니저는요. 인터뷰 당한 셈이죠. 인터뷰 당했답니다. 보통 기자들이나 됐죠? 그런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매니저는 인터뷰를 당한 입장이죠. 뭐에 관해서냐면은 바로 전치사의 그 목적어 his release. 그의 여기서 release from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목적어로부터의 방출, 전역 이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가 되겠죠. 군대로부터의 전역에 관해 이제 그 배우가요. 군대에서 지금 전역을 하나 봐. 그래서 그의 어떤 군대로부터의 전역에 관해서 그 매니저는요. 매니저가 인터뷰 당한 셈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능동태에서의 주어는 의미상 행위의 주체이면서 수동태의 주어는 의미상 행위의 대상인데 여기서 매니저가 인터뷰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인터뷰 당한 대상이니까 여기서는 수동태가 맞다. 이렇게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봐보면 44입니다. 자, A번, B번인데 the child가 나왔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용법이 뭐냐. 이 find라는 동사의 구체적인 용법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밑에 좀 적어드렸는데 find라는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즉 오형식 구조로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고 보면 find를 능동태로 쓰는 경우에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연이어서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잖아. 됐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 법부터 unharmed는 일단 없다 치고요. abandoned만 딱 적혀있죠. 즉 목적격 보호만 보인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이거 목적어 아닙니까? 하시면 안 되고. 왜요? abandoned는 얘는 유기된, 버려진 이라는 분사가 뭐냐면 형용사지 않습니까?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자면 과거 분사가 맞는데 여튼 형용사가 띡 나와 있는데 어떻게 목적어 자리, 얘가 지금 목적어라고 할 것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써야 되지 않냐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얘는 품사가 뭐라고? 형용사. 형용사가 어떻게 목적어 자리에 씁니까? 그럼 형용사가 쓰일 수 있는 자리는 그치 목적격 보호. 여기는 명사도 쓰이고 형용사도 쓰이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왜 목적격 보호인데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쓰일 수 있으니까 목적어 자리는 못 쓰이고 그러면 정답은 was founded. 이해되십니까? 다시 결론. find라는 동사는 오형식 동사인데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목적어가 지금 사라져 있다는 거거든. 이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인다면 어떤 식으로 써야겠냐 이거지. 그치?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 즉 능동태에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고요. BPP로 동사는 떨어지고 뒤따라서 지금 목적격 보호가 남은 이 구조 아니겠냐고 지금 여기까지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the child. 그 아이는요. 발견된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발견한 입장이 아니고 아이가 발견된 입장이에요. 근데 어떤 채로, 뭐한 채로 발견된 거냐면은 abandoned. 뭡니까? 유기된, 버려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다치지는 않은 채로 또 발견이 된 거지. 여기서 이 but이요. 여기 있는 abandoned와 unharmed를 병렬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쓰여있는 unharmed도 역시나 목적격 보호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최종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아이는 발견되었는데 유기된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다치지는 않은 채 발견이 된 거죠. 되셨죠? 자, 다음에 B번입니다. The butters. 자, 일단은 의미 관계를 따져보긴 할 건데 요거랑 요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얼마 뒤에 투표하기도 하고 뭐 지금 사전투표 기간이기도 한데 투표자가 선출되는 게 맞아요? 선출하는 게 맞아? 하는 게 맞지. 네, 정답. 그래서 투표자들은 선출했다. 누구를요? 그를 목적어 the president, 즉 여기서는 회장이나 여기서는 대통령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게 맞을 거잖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명사 두 개 나란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목적어 목적격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주투는 전치사죠. 두 단짜리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의 정직함 때문에 정도가 됩니다. 추정해서. 그 투표자는요. 선출했는데 그를 대통령으로 또는 회장으로 선출을 했죠. 뭐 때문이냐면은 바로 그의 정직함 때문에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형식별 수동태에 관한 그 문장들도 꼼꼼히 다 해석을 해봤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셨다 하신다면 저한테 꼭 좀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이해가 제대로 안 되시면 뒤에는 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명언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Nothing is built on stone, all is built on sand. 일단 여기까지. 아무것도, 자 여기서 BPP 수동태죠. 지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서 nothing이 보이니까는 부정해석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지어지거나 또는 만들어지거나 구성되지는, 건설되지는 않았죠. 아무것도 건설되지는 않았어. 근데 어디 위에서? On stone. 여기서는 돌이 되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조금 더 읽어보면 all, 모든 것들은 is built, 만들어졌고 지어졌고 건설된 거죠. 근데 어디 위에? On sand. 자, 여기서는 약간 비유적인 의미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있는 스톤과 여기 있는 샌드 있죠. 얘는 모래죠. 이 두 가지의 의미 차이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것인데 돌이라는 건 굉장히 단단하고요. 단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속적이죠. 잘 변하지 않잖아. 돌이라는 그 형태 자체가. 그죠? 굉장히 지속적이다. 누구에 비해서냐면은 여기 있는 모래에 비해서. 근데 모래라는 건 굉장히 연약하죠. 단단하다기보다는 연약하고요. 바람에도 막 흩날리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또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지속적인 의미라면 얘는 굉장히 일시적이죠. 그도 그럴 것이 파도 한번 딱 스쳐 지나가면 다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의 의미인데 아무것도 돌 위에서 지어지지는 않았대요. 그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서 지어져 있더라.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일종의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기는 샌드라는 것은 그쵸, 불안감이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 all이라는 건 일종의 인간 모든 문명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든다고요. 저는 인간 역사에 있는 그 모든 문명들은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어진 건 아니야. 안정적인 상태에서 모든 것들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은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아무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지지는 않았어. 그런 건 없어.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연약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만들어졌더라.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뭔가 발전이라는 것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해되시죠? 발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일어났더라가 됩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면 하지만 우리는 틀림없는데 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편에서 목적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자동사 취급을 할게요.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마치
뭐뭐이듯이, 마치 뭐뭐이듯이라고 해석하는 접속사. The sand, 뭐가요? 그치. 마치 모래가 뭐인 양. 이런 마음이 좀 필요하죠. stone, 뭡니까? 돌인 양. 되었습니까? 이게 일종의 도전의식을 고취시키죠. 야, 모든 것들은 되게 연약한 상태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처음에 뭔가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인간은 믿음을 발휘해야죠. 아무것도 없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내 모든 이 정체성, 내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대단한 것이고 정말로 쓰러지지 않은 것이고 이해되셨죠? 모든 풍파를 다 견뎌낼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다시 한 번 더. 야, 아무것도 처음부터 돌이 되진 않아. 돌 위에서 시작되진 않는다고요. 처음부터 완성된 건 아니야. 모든 것들은 모래 위에서 다 지어지기 마련이지. 무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떤 믿음이 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마치 모래 자체가 정말로 한 줌의 모래 됐죠? 정말로 연약할 것 같은 그것조차도 뭐다? 돌이다. 이것 자체로도 나는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겠냐. 마치 그러한 마음인 것처럼 마치 그런 양 우리는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분은 아르헨티나의 시인이자 소설가이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굉장히 좋은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